뉴 펀드레이징은 금주의 눈에 띄는 펀딩 사례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희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뉴 펀드레이징 사례는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개념의 소셜 네트워크 앱으로 주목받고 있는 IRL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소셜 캘린더 앱입니다. 즉 캘린더, 이벤트 정보 기반의 소셜 미디어 기능이 결합된 그런 앱인데요. 아주 미국의 티네이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IRL의 펀드레이징 내용과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드레이징 내용인데요. 지난 며칠 전 이제 6월 13일 시리즈 A 라운드로 1100만 달러 펀딩을 받았습니다. 이번 펀드레이징에는 굿워터 캐피탈이 투자를 주도했고 파운더스 펀드와 클라이너 퍼킨스라는 유명한 벤처 캐피탈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펀드레이징을 계기로 초기 이 회사의 엔젤 투자자로 참여했던 마이크 메이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정 개인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한 것이 왜 주목받냐면 이 마이크 메이플스라는 사람이 초기 트위터에 투자했던 사람으로 이런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에 아주 밝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IRL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날개를 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IRL이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면요. 이 회사는 이벤트 소셜 네트워크 앱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셜 캘린더 앱을 공급한 회사인데요. 회사 이름과 마찬가지인 앱 이름도 IRL입니다. IRL은 in real life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모임이나 공연 정보나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모임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셜 방식으로 공유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오프라인에서 즐기는 것이라고 해서 소셜 캘린더 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2017년도에 겟더라는 앱으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는 IRL의 제품 이름이 겟더였는데 이게 그 당시는 허접한 유저 익스피리언스, 허접한 UI, 유저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보팅을 하면서 2017년 말 18년도에 IRL이라는 새로운 앱을 내놓으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보통 트위터에 보면은 follow my updates, 내 업데이트를 팔로우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뮤직 앱은 follow my music, 내 음악을 팔로우 하라는 건데 얘네는 뭐냐면 follow my event입니다. 즉 내 캘린더에 나의 이벤트, 어디 레스토랑 가서 모임을 한다든가 공연을 보러 간다든가 혹은 아우팅, 외부에 놀러 간다든가 혹은 뭐 스포츠 게임을 관람한다든가 우리 뭐 어제 월드컵, 청소년 월드컵 경기 같은 걸 같이 본다든가 이런 이벤트를 내가 만들고 손쉽게 만들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왜 얘네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냐면 사실 우리가 이벤트를 만들고 초대하는 기능은 우리가 많이 쓰는 페이스북의 이벤트 기능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이 IRL이 나오기 전에 이바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벤트 공유하는 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앱들은 페이스북 이벤트 써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가까운 친구들과 좀 덜 공식적인 가벼운 모임을 만들기에는 사실은 이 기능들이 너무 무거운 거죠. 복잡하고. 그래서 얘네는 내가 이벤트를 만들면 내 전화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 목록 안에 있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내가 선택해서 초대하고 친구들이 나를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IR은 현재 미국 14개 주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직 미국 전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월 130만 정도의 액티브 유저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뭐 그다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은 아닌데요. 흥미로운 게 텍사스 주에 있는 티네이저들의 경우에는 무려 50%가 이 IRL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IRL의 CEO는 전통적인 이런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나 캘리포니아 지역을 초기에 되게 그 집중 공략하는 그 도시로 삼고 있는데 바네스NN은 텍사스 주를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레퍼런스 사이트나 지역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한 6개월 정도 된 현재까지 론칭 이후 사용자들이 만든 이벤트 건수는 2억 건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얘네 수익 모델은 이렇게 IRL을 통해서 공연을 보는 이벤트를 조직화해서 그 공연 티켓을 구매하거나 혹은 레스토랑 같은 데 예약을 할 경우에 얘네 IRL과 어필리에이트 제휴 계약이 되어 있는 곳들의 경우에는 어필리에이트 피 제휴 수수료를 이제 부과해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어필리에이트 피의 수수료가 높지는 않고요. 또 어필리에이트 피 계약이 안 된 곳도 꽤 있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이 숫자를 아까 새로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한 마이크 메이플스 같은 사람들이 주도하에 아마 좀 넓혀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 모양새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어떤 특정 여성이 자신의 지금 캘린더 이 IRL 앱을 보면 이게 구글 캘린더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센트 액티비티에 보면 요가 클래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의 향후 플랜을 보면 월요일 날은 종일 아키텍처 투어, 뭐 건축 박람회 같은 데서 건축물을 보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썬데이에는 다시 요가 클래스가 있고 그러면 저녁 때는 뭐 월요일 미팅을 또 준비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이제 친구들을 초대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밑에서 두 번째 요가 클래스를 보면은 위 아키텍처 투어는 이 여성 사용자가 자기가 초대를 한 건데요. 요가 클래스는 예나라는 다른 여성이 이 여성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오거나이즈한 이벤트인지 다른 사람이 나를 초대한 건지도 다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내 일정이나 이벤트 관련된 부분을 모두 오거나이즈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성 같은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자신의 기능을 보면 뭐 수요일날 5월 1일 수요일날에는 Four Barrel Coffee라는 커피숍에서 제인이라는 사람이 구글 캘린더 통해서 보낸 커피 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5월 3일 금요일 날은 또 다른 이벤트가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만든 이벤트를 친구들과 손쉽게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여를 허락한 친구들과는 이 앱을 통해서 혹은 일반 휴대폰의 단순 문자 메시지 SMS 서비스를 통해서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채팅 기능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보면서 한국에는 참 생소한 앱인데요. IRL이 미국에서도 아직 사실은 초창기 단계이고요. 뭐 텍사스 주에서 티네이저의 50%가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국 전역에서 보면 극히 초기 단계의 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앱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첫 번째,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 페이스북이 아시다시피 자신들의 서비스가 갈수록 죽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인스타그램을 더 강조해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한다는 거죠. 그만큼 범용 소셜미디어 플랫폼보다는 세분화된 기능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점점 대중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존 서비스에다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부과된 그런 식의 진화 움직임이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IRL은 캘린더 앱의 기능에 소셜 플랫폼 기능이 추가됐듯이 제가 지난주 며칠 전 소개시켜드린 디팝이라는 그런 소셜 쇼핑과 관련된 서비스들도 기존의 벼룩시장 같은 서비스에 소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IRL은 처음에 겟더라는 서비스에서 출발했다가 즉시 피보팅을 IRL로 하면서 승승장구한 측면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초기에 기대한 만큼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피보팅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가적인 기능, 마케팅을 한다든가 영업을 활성화한다든가 혹은 뭐 내부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뭐 리스트럭처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 잘 될 거를 기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기대에 못 미쳤을 때는 이게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못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피보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처음부터 빨리 잘 판단해서 사업 전략이든 제품의 아키텍처든 제품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이든, 이 IRL 같은 경우는 제품의 기능과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싹 바꿔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피보팅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이번 사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IRL이라는 미국의 소셜 캘린더 앱 회사의 소셜 캘린더 앱을 통해서 투자 사례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저 이런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